열정론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게 가능은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창업가 키우는 창업가 팅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이 됐으니까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것에 몰입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우리는 더 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열정의 배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들의 TV.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재는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세요? 아니면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냐.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일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우리 CEO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창업이 나한테 적성이 맞고 뭔가 내가 사랑할 만한 일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열정론은 속임수다. 열정만 따라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된다. 네가 열정이 가는 곳에 너를 펼쳐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를 보면 자신의 꿈을 쫓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와요. 하지만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무엇이든 잘하게 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나도 라디오 진행에서 즐거움을 알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지요. 이를 통해 스스로 단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요. 그 기간이 가장 힘든 단계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의 문제는 직접 해보기도 전에 모든 일을 미리 판단하려 든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큰 잘못이에요. 라디오 진행자 아이라 글래스 인터뷰 중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해보기도 전에 실력이 갖춰지고 잘 팔리기도 전에 그냥 이거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실제로 이게 성과가 나고 막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우리는 그 전에 뭔가 미리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실력을 갖추기도 전에 판단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정이 안 생겨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믿을수록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열정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마법 같은 딱 맞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일을 찾기만 하면 자신이 바라던 바로 그 일이라는 건 단숨에 알아챌 수 있으려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처음에 시도할 때는 너무 잘하려는 생각에 못하는 것보다야 실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만 내가 아직 마음에 드는 거 안 찾았어. 내가 아직 운명의 그것을 못 찾았어 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그걸 기다리느라 내가 실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더 잘하게 되는 점점 내가 성장하는 이걸 안 해보고요. 안 해보고도 판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 이런 확신을 실현하는데 실패할 경우 만성적인 이직이나 자신에 대한 회의감 등의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열정론은 틀렸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누군가에게 열정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건 순수한 낙관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커리어의 혼란과 불안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열정만 따르고 내 실력이나 내 적성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몰아붙이고 그냥 계속 노력만 하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계속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막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나 즐거워서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잘 될 수 있어요. 이게 실력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 핑계를 대고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잘하게 되기 전에 이건 내 적성이 안 맞아 하고 막 이직해버리고 또 이직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나의 적성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열정론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게 가능은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야 돼요. 누구도 이 분야에서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아놔야 돼요. 만약 어떻게 하면 일을 진짜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사람들이 자연스레 당신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신이 일에 아주 능숙해지면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배워나가게 돼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만은 아예 없는 단어죠. 자기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사람들은 열정이 아닌 자신의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내가 그냥 하는 거에만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결과물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봐도 대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줘도 내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은 자만이 없죠. 압도적인 성과로 보여주려고 하죠.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장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스터가 돼야죠. 마스터리가 되셔야 돼요. 이 분야의 마스터리. 사업의 장인 이렇게 되셔야 돼요. 사업의 진짜 고수, 초고수 반열에 오르셔야 돼요. 이거 해보니까 사업은 안 맞는 것 같아. 뭐 조그만 실패, 뭐 사람의 뭐 요런 거에 걸려 넘어지신 거에 자꾸 도망가지 마시고 누구보다 사업을 잘할 거라고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이 움직입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돼요. 우리 무의식이 그래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인드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인 마인드셋 하고요. 두 번째는 열정 마인드셋이에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장인 마인드셋이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중시한다면 열정 마인드셋은 반대로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장인 마인드셋은 내가 잘하는 걸로 어떤 사람을 도와주지, 어떻게 공헌하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이게 장인이죠. 그게 진짜 열정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가짜 열정이죠.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하지 않는 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취미로 하는 거나 이런 건 상관없어요. 취미로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게 업이라면, 내가 이게 업이고 내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걸 하는 고객들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장인이지요. 그런 곳에 열정을 쏟아놓는 것이 진짜 열정이죠. 장인 마인드셋은 지금 자신의 직업이 좋은지 그른지에 대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오직 일에 몰두하고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데 열중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훌륭한 커리어는 누가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일궈내는 것이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먼저 장인 마인드셋을 갖추면 열정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마인드셋이 최고가 돼야지 라고 마인드를 딱 갖추셔야 돼요.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돼야지. 여러분은 여러분 사업에서 1등할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항상 최고가 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뛰어드셔야 되죠. 최고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최고 공헌도를 높이겠다. 그렇죠? 좋은 직업과 커리어 이론. 이걸 여러분의 사업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사업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좋은 직업을 규정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바꿔볼게요. 좋은 사업을 규정하는 특징들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르자면 이런 특징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서 역시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희소하고 가치 있는 능력이 바로 커리어 자산이다. 사업가 역량 자산, 사업가의 능력 자산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추는데 끊임없이 집중하는 장인 마인드셋이야말로 커리어 자산을 얻기 위한 가장 적합한 전략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목표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라면 열정 마인드셋보다, 직업 대신 사업으로 바꿔도 되죠. 좋아하는 사업을 갖는 것이라면 열정 마인드셋보다 장인 마인드셋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사업의 장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분야의 장인이 되셔야 돼요. 최고가 되셔야 돼요. 자신에 속한 시장을 파악하라. 여러분이 어떤 시장에 속했는지, 여러분 사업군이 어디 시장에 속했는지 당연히 파악해 봐야죠. 이건 사업하시는 분한테 기본 아닙니까? 두 번째, 자신의 자산 유형을 파악하라. 여러분의 사업 유형을 파악해야죠. 맥도날드를 무슨 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맥도날드의 본질은 부동산업이죠. 부동산 사람들 유입을 만들고 유동인구를 만들어니까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업. 부동산도요, 사업을 잘하는 분이랑 같이 합쳐지면요,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업이 어떤 건지 정의를 해야 되죠. 세 번째 단계, 나의 목표를 정해라예요. 사업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중에 내 사업에 어디까지 목표인지 세우지 않고 진행하시면 돼요. 말해요. 500만 벌었으면, 1000만 벌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사업가들이 창업할 때 정말 내가 어디까지 갈 건지 고민 안 해보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제 롤모델인 토니 로빈슨은요, 세계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강연했대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를 잘하기 위해서 3번 찍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저만의 숨겨져 있는 몇 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구독자 수 0명? 네. 제가 연습한 거 올리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 제가 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도 제가 연습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정말 안 느껴지세요. 그리고 목표를 정의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한계에 도전하고 넘어서라. 그러기 위해선 맞닥뜨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장인이 되셔야 돼요. 제대로 사업하는 게 여러분이 맞는 사업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이 코로나 시즌에도 최고의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진짜 나한테 너무 안 맞는데 끊임없이 잡고 있는 것도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정말 뒤돌아볼 것도 없고 내가 정말 진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했다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보세요. 장인이 돼보세요. 고객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업계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해보시고 그 훈련과 연습 속에서 고객이 그걸 알아주고 찾아줬을 때 정말 여러분의 행복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 장인이 되셔서 존경받고 많은 부를 쌓는 2021년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창업가에겐 한계란 없다. 이상 창업가 키우는 창업가丁강이었습니다.